자, 안녕하세요. 카메라 토크쇼 마테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마테쇼 사회자 치마테입니다. 자, 저희 마테쇼는 카메라 그리고 사진에 관한 이야기를 재밌게 풀어보고자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 그리고 토의를 해보고 많은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자, 일단 그러면은 작가님들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토그래퍼 문수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은총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양명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석촌에 있는 메이트 스튜디오고요. 이제 제가 하는 스튜디오고요. 렌탈합니다, 여러분. 필요하시면은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근우님은 서촌에 이제 스튜디오 오프비트라는 곳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계시고요. 연주님도 같이 작업을 하고 계시고, 이제 수원님 같은 경우에는 서초에 드라이브 프로덕션. 네, 드라이브 프로덕션을 하고 계십니다. 은총님은 열심히 놀고 있습니다. 사진 작업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는데 저는 프리랜서입니다. 최고죠. 오늘 어떤 질문을 제가 가져왔냐면요. 2021년 10월 기준으로 상업용으로 쓸 카메라 하나만 산다면 바디만 1,000만 원 이하로. 이 질문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나는 상업 사진을 하는 게 꿈이다. 혹은 나는 사진과를 들어갈 건데 사진과는 보통 상업 사진 많이 가르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카메라를 사면 엄청 오랫동안 그 카메라의 효율을 잘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 많아요. 임의대로 여러분들의 편을 정해드릴게요. 근우님은 소니 쓰시니까 소니파. 눈앞에 후지가 있긴 하지만 소니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명준님은 이제 후지파. 명준님이 카메라 좋은 걸 들고 오셨어요. 이번에 따끈따끈한 네, 신상이죠. GF S50 S2. 이게 번들 렌즈 포함 530만 원인데 중형이라고. 네, 맞습니다. 수원님은 니콘. 몇 없는 니콘 유저. 그래서 노란 머리 죄송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랑 구두님은 나머지. 근님의 저. 저는 좀 이제 돈 많이 쓸 필요 없다 주의. 제안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진만 생각했을 때고요. 그리고 1,000만 원 이하 써도 돼요. 렌즈 미포함해서 렌즈 미포함해서. 바디의 효율. 근데 알파 7 마크 3보다 알파 7C가 좀 더 효율이 더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성비로서 가장 좋은 카메라. 그런 거에 기점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러면 오두막 막 적죠? 소니의 바디만 놓고 봤을 때는 알파1을 무조건 추천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영상을 또 뺐잖아요. 네. 사진만으로 놓고 보면 알포냐 알파9 마크2냐일 것 같은데 둘 다 쓰임새가 많이 달라서 알포는 스튜디오 베이스로 정적인 인물 촬영이나 좀 고화소가 많이 필요한 영역이면은 무조건 알포가 좋을 것 같고, 근데 좀 뭔가 역동적인 현장에 가서 많이 찍어야 되거나 내가 스냅을 위주로 많이 찍는다면 알파9 마크2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경험담은 사실 알파1을 써보지를 않아서 알파1은 그 영상이랑 범용으로 사용할 때는 극강인 것 같고 사진만 위주로 찍는다 하면은 진짜 알파1은 너무 과하지 않나 싶고, 그 저희 스튜디오에도 실제로 인물 촬영할 때는 알포 많이 쓰고 그 광고 현장이나 나갈 때도 굵직굵직한 촬영들은 알포를 많이 쓰고요. 그 외에 뭔가 좀 서브로 들어가거나 스틸 촬영이나 공연 촬영 같은 거는 알파9을 많이 써요. 근데 알파9보다 마크2가 웬만하면 더 좋겠죠, 이 금액이면은. 근데 쓰임새에 따라서 알포 혹은 알파9 마크2를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에는 엑스펙 V가 있네요. 네, 저거는 일상을 즐기기 위한. 그렇죠. 자, 그러면 후지 필름. 저도 사실 크게 두 가지 관례로 나눠야 될 것 같은데, 뭐 스튜디오 촬영이나 아니면 광고 촬영, 그냥 인물 촬영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이번에 이거 샀는데요. 자랑하시는 거죠 지금? 네, 자랑 할게요. 자랑 하고 싶네요. 센서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모내기 하셔도 될 만한 센서인데 중형 카메라예요. 중형 카메라고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이죠. 중형치고. 이 짭중형 아니에요? 짭중형? 짭중형이. 짭이 어딨습니까? 크롭 중형이라고 하죠. 실제 16비트 안 되잖아요. 16비트 이거 지금 GFX 50S 마크 2인데 100은 돼요. 100은 조금 더 비싸겠는데 그래도 1,000만 원 안 되니까. 그래요. 단점 먼저 말할게요. 그러면 기왕 말씀하셨으니까 16비트 안 되고 아쉽지만 세로 급이 안 됩니다. 이거 두 개 말고는 뭐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영상 4K가 안 된대요. 영상 4K. 근데 이게 센서가 크다 보니까 한 픽셀당 받을 수 있는 수강량이 월등히 차이 날 거예요. 1.7배니까 뭐 그것도 그리고 되게 쾌적합니다. 실제로 제가 그리고 사용했을 때 장점은 뭐였냐, 이 광각 왜곡이 좀 덜하다는 건데, 이게 센서랑 렌즈에서 오는 차이인데 보통 24mm로 찍으면 왜곡이 좀 생기잖아요. 근데 이걸 24mm로 하려면 32mm인가 아마 그 렌즈가 중형에서는 23mm로 표현되는데 거기서 오는 왜곡이 확 줄어들다 보니까 좀 많이 편안감을 느꼈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건 좀 심리적인 건데 중형 카메라를 듬직한? 쓰니까 네 듬직해요. 막 XT 시리즈를 주로 쓰다가 지금 센서가 4배 커졌거든요. 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뭔가 편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후지필름에서 1000만 이하로 상업적 카메라는 사실 GF S50, S2가 짱이다. 아니에요. 인물 촬영이나 아니면은 연살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촬영? 거기에 있어서는 지금 최근에 나온 GFX50S Mark2가 최고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연살을 해야 되는 촬영이라면은 여러분 T4 사세요. 15연사인데 초당 뭐 화질 너무 좀 괜찮고. 자, 잘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성비를 따지는 스타일이에요. 상업 사진으로 쓸 거면 캐논 R6가 딱 적당한 위치라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연사 빠르고 화소도 2000만화소인데 약간 낮긴 한데 솔직히 이 정도면 다 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물론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따라서 특정 화각으로 특정 화소를 찍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걸 무조건 맞춰야 된다는 게 맞다고 봐요. 전제 조건이 지금 딱 한 가지 촬영을 위한 카메라라기보단 웨딩을 찍을 수도 있고 기업 행사일 수도 있고 광고일 수도 있고 여자친구 찍는 걸 수도 있고 셀카 찍는 걸 수도 있고 카메라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가장 육각형적인 카메라는 저는 A7 M3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가격적으로도. 그러면은 이제 니콘. 자 이제 용산 서비스센터 철수하고 네. DSLR 사업을 접은 니콘. 그렇죠. 앞으로 안 나와요, 아예? 이제 850이 일단 생산 중단이 뜨면서 기사가 떴어요. 렌즈 같은 경우도 이제 미러리스 렌즈들만 지금 계속 리뉴얼이 되고 있고 DSLR은 아마도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저 마음이 아픕니다. 왜 이렇게 슬프지? 사실 저는 DSLR을 아직까지 쓰고 있는 구시대의 잔재여가지고 사진용 중에서 고르라고 하면은 사실 사진도 너무 카테고리가 다양해서 인물 촬영을 찍는다면 니콘보다는 소니를 소니 알바9을 추천을 하기는 하는데 근데 예를 들어 풍경, 광고를 찍는다 하면은 D850을 일단 추천합니다. 그 850이 별명이 공룡이잖아요. 공룡이요? 네. 무거워서요? 아니요. 오래됐어요. 굉장히 거대하고 좋은데 멸종돼가지고. 그렇죠. 멸종됐어요. 그리고 올해부로 생산이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이제 화소도 고화소에다가 일단 다이나믹 렌즈가 좋고 고화소인데 노이즈 네. 리덕션이 좋죠. 노이즈 리덕션도 굉장히 좋고 광고 촬영에 있어서는 클라이언트도 보고 있잖아요. 큰 카메라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신뢰성을 주기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셔터 소리 니콘은 셔터 소리 850은 7연사까지 가능한데 세로 그립을 달면 9연사로 바뀌고 셔터 소리도 바뀝니다. 상술이 엄청나네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런 얘기 해도 죄송한데 저는 수호님이랑 작업을 해봤는데 850에 세로 그리고 70이 맡기니까 무거워하시더라고요. 엄청 무거워하시잖아요. 그럼 광고나 풍경 이런 제품을 찍는다면 850을 추천을 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스포츠 뭐 액션을 찍으실 이유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뭐 올림픽이라던가 그런 걸 찍는다면 아무래도 플래그십인 D6? D6를 추천하고 싶은데 사실 D6보다는 전 가성비 생각했을 때 D6랑 D5랑 사실 옆구르기 수준이어서 진짜 옆구르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D5를 지금 얼마죠? 한 500, 600 정도. 자 이렇게 한 번씩 다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러면은 이 얘기에 기저에 깔린 건 그거죠. 상업용 카메라가 가져야 할 덕목이 무엇인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화소가 2000만 화소 이상이어야 되고 연사가 최소 10연사 돼야 된다 생각해요. 모든 사진을 찍을 거면 연사가 굉장히 좋아야 뭐 스포츠를 찍든 뭐 찍덕을 하든 그런 경우에 다 필요하고 무조건 필요한 게 방진방전. 그쵸. 왜냐면 비 오는 날 찍어야 되니까 이 플레이어트가 비 오는 날 사진 이쁘게 찍어주세요 하면은 이제 방진방전 안 되는 미러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문제가 생기잖아요. 소니 같은 경우에 그렇죠. 니콘으로 방금 오셔야 방금. 돼요. 잘 되지 않아요? 합판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하판 이거 이렇게 이런 거 끄면 돼요. 플레이트. 네, 네. 그리고 렌즈의 다양성. 추후 제품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멸종이 되면 렌즈를 새로 살 수가 없잖아요. DSLR 같은 경우에 렌즈가 추가가 잘 안 나오죠. 렌즈가 만약에 개발이 안 되고 계속 하면은 몇 년 뒤에 이 광학이 틀어져가지고 새로 사야 되는데 새로 살 수가 없다던가 그런 경우가 생기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잔고장이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잔고장이 있다면 씹슬 같은 서비스라는 게 지원이 된다거나 웨딩 촬영을 할 때 갑자기 뻥이 난다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SD 카드는 무조건 2개여야 돼요. 그렇죠. 프리랜서들은 공감을 할 텐데 이게 업계에서 많이 쓰는 카메라를 쓰면은 좋은 점이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이 바지를 쓰는데 5명의 니콘을 써요. 그러면은 저를 부를 확률이 적어요.
맞아요. 우리 어느 정도 카메라 바디 컬러감이라는 게 존재하고 캐논, 니콘, 소니의 색감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니콘 유저를 불러도 그냥 너 내 서브 카메라 써라 약간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상업 작가들이 많이 쓰는 카메라를 쓰면 네트워킹에도 도움이 되고 약간 서로 품앗이 할 때도 도움이 된다. 왜냐면 그런 사람들과 렌즈 같은 것도 서로 교환을 하거나 정보 교환뿐만 아니라 실제로 제품을 빌려준다거나 현장에서 배터리 같은 경우도 그쵸. 주고받을 수 있고. 근데 그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맞습니다. 이렇게 덕목을 좀 알아봤는데요. 자, 제가 생각하기에 후지필름이 지금 추천해주신 이 카메라는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다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러네요. 연사가 너무 안 돼요. 연사가 안 되고 후지필름의 중형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사실 이거는 반중형이잖아요. 중형을 쓰는 사람들의 보통 대다수의 이유가 센서가 크고 16비트가 되기 때문에 이게 281조의 색깔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14비트는 그게 안 돼요. 저도 사실 이게 좀 많이 아쉬워서 심지어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이게 14비트가 혹시 전에 있던 센서를 같은 걸 써서 14비트냐? 라고 하니까 그렇다네요. 그래서 그런 것 같고, 근데 14비트여도 일단 센서가 크기 때문에 작업하는 데는 뭐 풀프레임보다 좀 더 쾌적한 그게 뭔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이게 5,000만 원 소지만 알파7 마크 3 같은 경우는 2,400만 원 썼네요. 픽셀당 수강량이 비슷하지 않나요? 그 대신 이거는 더 큰 화소를 활용하면서 똑같은 수강량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00은 돼요. 100은 16비트예요. 100S 16비트고 이거 300만 원 더 주면 살 수 있는데 16비트고 저거 살까 봐요. 참고로 GFX 시리즈의 연사 속도는 초당 3연산가? 4연산가 그런 것 같아요. 탕탕탕. 사실 조명 쓰고 하는 촬영에서는 그게 크게 그렇죠. 의미가 연사를 근데 쓸 HS 할 때 이제 연사 쓸 수도 있잖아요. 아 근데 저는 이제 깔려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저도 좀 정적인 걸 찍을 때는 연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한번 느낀 게 단체 사진을 찍는데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동적인 디렉팅을 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런 거 찍을 때도 연사가 빠르면 도움이 되더라고요. 10연사로 한 3초 동안 찍어놓고 나중에 고를 때 그 중에 하나를 좀 고르면 그런 게 있는데 약간 5연사 미만이면은 조금 불편한 느낌이 있어서 저도 너무 좁은 상업만 커버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맞아요. 특수목적이라고 사실 봐도 되죠. 근데 저는 사실 연사를 그 전에도 잘 하질 않았어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약간 연사에 대한 니즈가 많이 없어서 이걸 좀 추천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확실히 연사를 필요로 하다 하시는 거면은 맞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대체적으로 중형의 불편함을 얘기했는데 네. 사실 가격적인 면도 봤을 때 더 비싼 중형들도 똑같은 단점들이 있잖아요. 그게 해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중형의 문제인 거지 맞아요. 이 카메라의 문제가 아니라서 그래서 사실 중형으로 가기에는 가성비가 가장 좋은 카메라인 것 네, 같아요. 진짜 맞아요. 중요한 싸요. 원한다면 저게 되게 그립감이 너무 완벽한 카메라인 것 같아요. 쥐었을 때 만족감도 좋고 맞아요, 한 장 한 맞아요. 장에 공들여야 되는 현장 어떤 분들이 구매하시죠? 건축 사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한 게 A7 3세대는 이걸 많이 쓰잖아요. 왜냐면 저는 이걸 할 때 손가락이 안 들어가거든요. 굳이 L 그립을 쓰는 이유가 세로로 삼각대 할 때 아 세로 사진 제일 큰 거는 합판 보호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방송도 그리고 되죠. 방림방세잖아. 합판 보호와 약간의 뽀대와 있었을 때 신뢰감도 좀 좋고 원래 보통 카메라를 가장 손상 많이 가는 게 합판인 것 같거든요. 맨날 이렇게 놓으니까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 같긴 해요. 무거워지잖아요. 약간 원래 무거워서 운동하는 거죠. 호신용도 되게 저 세로 그립에 대한 욕망이 되게 강해가지고 새로 그립이 없다면서요? 네, 제품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된 거냐면은 GFX 100이 있고 그거의 하위 버전인 100S가 있는데 그게 세로 그립이 지원이 안 되는 모델로 나왔거든요. 근데 그 껍데기를 거의 100%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세로 그립이 안 되고 원가가 좀 절감돼서 싸게 나온 것 같은데 이 세로 그립을 그래서 어떻게 수동으로 만들어 볼까? 셔터 릴리즈로 연결하는 서드 파티 세로 그립 제품이 네. 있거든요. 그걸 깎아가지고 붙여가지고 그렇게 할까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스몰 리그 제품들 중에 이 핸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 그냥 밑에다가 달아가지고. 달아서 릴리즈랑 좀 연동을 해서 이게 혹시 이렇게 좋은 경험이 있으면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세로 그립 있는 거 사면 됐네요. 맞아요. 죄송합니다. 그거 사실 이 카메라 말고는 거의 다 있잖아요. 네, 알파9도 다 있고 M3도 되네. 당연히 있죠. 7만 원이면 사요. 와, 소니는 그 세대별로 호환이 가능해가지고 A6000도 3세대 있잖아요. 세로 그립 알파 6000이 세로 그립이 있어요. 지금 약간 소니는 비판이 안 들어오는 거 보니까 알포와 마크2의 완벽함을 이렇게 반증해주는 토크인 것 같습니다. 알포를 제가 많이 써봤는데 네. 알포는 그 모션 블러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모션 블러요? 네, 분명히 셔터 스피드가 한 800분의 1인데 맞아요. 제가 그 모델님 점프하는 걸 찍었는데 발이 흔들려 있더라고요. 모델이 흔드신 모델이 우사인 볼트였네요. 모델이 이렇게 너무 빠른 속도로 촬영했을 때에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거기다가 막 아무리 데이터 처리가 빠르다고 하더라도 빠른 속도로 찍기에는 알포 자체가 좀 무리도 있고 연사도 되게 좋은데 방금 말씀하신 10연사도 카바는 하거든요. 다만 알포로 10연사를 쓸 환경을 굳이 안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알포로 10연사 하면 그 버든에 따라서 12비트로 찍히잖아요. 그쵸. 그리고 SD 연사를. 카드도 터프를 써야 네. 되죠. 네, 터프 써야 버틸 되죠. 수가 없- 연사 안 하면 되고 그러니까 알파9 마크2로 넘어가시거나 알파1을 사시면 됩니다. 근데 소니 문제가 그거라 생각해요. 감가가 너무 심해요. 지금 지금 알파 얼마나? 출시가가 거의 500, 400 중반대였는데 네. 지금 300. 가성비가 더 좋아졌다. 아 중고로 살아요 애초에. 새 건 안 된다. 새 것도 더 싸지고 지금 삼성전자 세일하는 것처럼. 그런 셈이죠. 6만전자, 6만전자. 공만전자. 근데 소니가 다 감가가 안 좋은 건 아니고요. A7 M3 같은 경우는 사실 좋죠. 3년 전에 250에 나왔는데 지금도 한 160, 170 하지 않나요? 약간 옛날 캐논, 니콘 수준의 감가로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M3 맞아요, 정도는. 맞아요. 네. 근데 고가 제품은 참사이 많지가 않아요. 소니가 생각보다. 소니가 근데 그 제품들이 빨리빨리 출시돼가지고 맞아. 감가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소니는 R4보다는 R3가 좋다고 생각되거든요. 가성비 때문에. 네. 가성비. 저도 근데 R3 쓰다가 R4로 그냥 원큐에 넘어왔는데 R3는 셔터 눌렀을 때 만족도가 되게 떨어지는 바디라고 생각을 했어요. 알파 9 쓸 때보다 훨씬 낮긴 한데 R3보다 알파가 압도적으로 좋아서 느낌 때문에. 느낌 때문에. 느낌도 그렇고 실제로 뭔가 그 눌렸다라는 이 감각이 조금 덜 난달까? AF가 좀 떨어지고요. R4보다. R4는 셔터만 누르면 찍힐 수 있게 준비가 되거든요. 근데 R3는 조금 템포가 더뎌서 만족도가 월등히 좋은 것 같아요. R4가. 고화소 바디를 소니에서 사셔야 된다면은 웃돈을 주고 R4를 사는 거는 충분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많이 차이가 나서 사진 결과물만 놓고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안 날 수도 있겠지만 왜 또 좋냐 생각하냐면 기본적으로 6100만 화소잖아요. 그래서 R4를 쓸 때 크롬 모드를 자주 쓰거든요. 크롬 모드로 써도 M3 정도 화질을 계속 얻을 수 있는 거라서 이 옵션은 진짜 좋더라고요. 되게 좋아요. 크롬 모드. 저 얘기에다가 더하면은 저는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 중에 상업하는 사람들보다 일반인 사람들이 저는 압도적으로 많을 것 같고 상업하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저희 영상을 보고 생각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나는 R 시리즈가 필요해, 나는 고해상도가 필요해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설득이 불가능한 거예요. 필요하면 사야 되는 거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R 시리즈는 4천만 화소고 5천만 화소인데 M3는 2천만 화소니까 해상도가 2배나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 처음부터 R 시리즈를 사야 된다. M 시리즈는 R 시리즈를 사고 싶은데 돈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 거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다운그레이드라고 진짜로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진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보정하는 데에 최적화된 컴퓨터를 가지고 있음에도 R3로 막 몇천 장 찍어서 그거를 셀렉하고 라룸에 전부 다 띄우는 과정에서도 버벅거림이나 묵직함을 느끼고 불편할 정도로 제 말은 R3가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닌데 그 필요성과 수요를 못 느낀 사람은 저는 굳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캐논 R6를 추천드리는 게 R5는 4,500이거든요. 굳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500만 원인데 그게 500만 원의 가치를 못한다고 생각해요. 사진만 쓴다면 8K를 찍기 위한 동영상 툴을 위해서 솔직히 그렇게 뻥튀기 하는 것 같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R6 2천만 화소가 충분하다. 2천만 화소라고 해서 대역연화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이게 눈으로 보는 PPI 같은 경우에는 거리 대비도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차피 대역연화는 멀리서 봐요. 건물 높은 데 걸어놓고. 의미가 없다. 크게 의미가 없다 생각하거든요. 저 그래서 R6를 추천해요. 모든 항목을 다 아우러요. 제 포지션이 지금 애매한 게 지금 최상의 카메라를 소개하고 있는데 저는 약간 M3를 밀고 있는 게 사실 어불성설이잖아요. 물론 스포츠카가 가장 좋지만 특정 활동을 할 때는 오토바이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배밀라이드 하는데 페라리 끌고 다니면은 기름값이 더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A7 M3 같은 경우는 사실은 광고에 써도 욕먹을 수준은 아니고 편의점 갈 때 들고 다니기에도 충분히 편하고 그리고 매물도 너무 많고 가격도 괜찮고 고장나면 또 하나 사고 3번 사도 지금 얘기한 카메라랑 가격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M3 정도만 돼도 저희가 하고 있는 상업사진에 모두 사용되는 게 가능합니다. M3 진짜 밸런스 너무너무 좋은 카메라인데 유일하게 진짜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은 소니 4세대의 사실 가장 큰 특혜는 리얼타임 트래킹 AF라고 보거든요. 아무리 IF가 좋다, M3 좋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전 치명적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리얼타임 트래킹을 안 써본 사람은 M3 써도 와 되게 좋다라 할 수 있는데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해보면은 M3가 너무 불편해서 못 쓰겠더라고요. 이건 저만 한정된 걸 수도 있는데 차라리 M3보다 알파7C 리얼타임 트래킹이 되니까. 그럼 저도 A7C라고 인정합니다. 네. 가성비로 보면 M3보다 지금 저는 7C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영상이 나올 때쯤 A7M4가 공개됩니다.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엠퍼도 기대가 많아요. 내가 처음으로 상업용 카메라를 골라달라고 한다 하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신뢰성이다. 바디 신뢰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DSLR과 미러리스의 차이점이 있죠. 뭐요? 핀 교체하러 DSLR로 가야 된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바디에 모든 것을 맡기고 걸겠다라는 게 사실 미러리스는 조금 떨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방진 방적이 굉장히 많은 차이를 근본부터 다르게 가지고 있고 충격 부분 일단 기본적으로 마그네슘 합성 바디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 하니까는 사막도 가고 겨울에 이제 러시아도 가고 했을 때 극한의 상황에서도 바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촬영이 가능하냐. 일반인들이 그 정도까지 갈 일은 없겠지만은 상업용이라면 바디 신뢰도가 있는 DSLR을 추천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가장 좋은 핸드폰은 아이폰이 아니라 노키아. 맞네. 기야. 왜? 그러니까 내 말은 노키아가 튼튼한 걸로 유명하고 막 그래. 노키아로 사람 죽인 케이스도 나오고 뭔가 막 이렇게 시층에서 떨어져도 안 깨지고 막 옛날 갤럭시 같은 느낌. 설명 죄송합니다. 쓸당 얘기. 저는 소니 대변하고 있지만 아까 그거 켰을 때 딜레이 말씀하셨잖아요. 문득 그냥 앞에 있는 카메라에서 그 엑스펙 켜봤는데 딜레이가 없어. 진짜 하나도 없어요. M3만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껐다가 바로 켜가지고 찍는 경우가 있는데 가끔씩 제 카메라 세팅이 30분 혹은 1시간 전에 롤백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저는 R3에서도 느꼈고 M3에서도 느꼈어요. 그리고 단순히 전원뿐만 아니라 메뉴 창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가끔씩 렉이 걸릴 때가 있더라고요. DSLR로 사신다. 그냥 합리적인 가격으로 산다면은 사실 750, D750, 너무 좋죠. D750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한 100만 원도 안 할 거예요. 맞아요. 80만 원, 40만 원, 40만 원 거기다 풀프레임에 2,500만 원서에다가 다이나믹 레인지가 i3랑 동급이에요. 맞아요. 배터리도 뭐 니콘이라서 오래 가는 편이고. 모든 장르 다 호환이 가능하다. 그쵸. 750 얘기하는 사람도 보면 지금 지겨워요. 너무 우려먹어서. 사람들 다 750 사라고 하면 진짜 근데 좋은 카메라인 것 같아요. 저도 마트쇼 나오고 나서 DM이 많이 와요. 어떤 카메라 사야 되느냐. 근데 물어보면은 저도 지겨운 게 상업사진을 하고 싶어요, 은총님. 근데 예산이 100만 원이에요. 이러기 때문에 결국 750 무쇠가 되는 것 같아요. 10년 된 카메라이기 때문에 상태 좋은 것도 구하기가 힘들고 이제 영산도 못 가고. 시간이 많이 지나도 완벽하다라고 칭송받는 카메라가 또 뭐가 있을까요? 오디 오마포. 오마포? 강남에 있는 대부분 500광고에는 오마포로 찍은 게 아닐까요? 예전에는 그렇죠. 다 네. 또 제가 R6 말고 추천드리고 싶은 게 Z7-2예요. 이게 300만 원인데 네. 고화소면은 야간이 안 나올 것 같잖아요. 잘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이게 850 미러리스 버전인 거네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850의 미러리스 버전. 근데 R5는 캐논 거는 500만 원이에요. 4,500만 원씩 똑같은데 500만 원이고 Z7 마크 2가 좋은 게 아닌가. R4는 너무 화소가 높아요. 부담스러울 프로 정도. 모드. 근데 니콘의 Z7-2가 가성비로 제일 좋은 카메라가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미러리스로 본다면은 사실 지금 니콘 자체가 기술력 자체는 저는 되게 좋다고 보거든요. 물론 소니의 그 생산 라인을 가져고 와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만드는 거지만은 750 같은 경우도 몇 년이 지났지만은 아직까지도 그 DR을 넘는 카메라들이 몇 개 없고 미러리스로 간다 했을 때 저는 사실 약간 기대가 돼요. 어떤 괴물들을 만들어낼까. 지금은 너무 지지부진하고 있지만 Z 시리즈 니콘 렌즈만 보더라도 저 말도 안 되게 성능이 좋아요. 맞아요. 가격 대비 성능이 좋죠. 네. 성능이 좋다는 건 뭐 해상도가 좋다는 거. 해상도도 좋고 수차가 없어요. 수차도 없고 왜곡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근데 문제는 80만 원부터예요. 네, 가격이 비싸요. DSLR이랑 미러리스랑 약간 바뀌었어요. DSLR은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는 구시대적 유물이 아니냐. 렌즈도 더 이상 안 만들자가 돼버렸고 미러리스는 이제 새로운 완전 신세대다. 그죠. 이런 포지션이 완전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DSLR 쓰시는 분도 이제 거의 없어요, 제 주변에. 쌉소리일 수도 있는데 레인지 파인더는 50년 전에 구시대 유물인데 오히려 뭔가 럭셔리 맞아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맞아요. DSLR도 나중에는 그런 포지션. 왜냐면 지금 필카도 더 막 그런 느낌처럼 그 레인지 파인더 엄청 불편하고 사실은 없어져야 되는 기술인데 그걸 또 고집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1,000만 원이 넘는 카메라가 생산이 되고. 근데 레인지 파인더는 레트로성과 이 아름다움 이걸 충족시킬 수 있는 뭔가 있는데 굳이 미러리스로 한번 걸러가지고 하는 거는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장치지 이게 하나의 또 레트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OVF 자체가 레트로로 저는 수요가 있긴 있을 것 같은데 뷰파인더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레인지 파인더를 단종했다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수명은 이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DSLR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지 않을까.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미러가 하나 있음으로써 갖게 된 치명적인 단점들이 무게랑 핀 문제라던가 뭐 이런 크기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좀 다른 영역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RF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이카만 하죠 이제.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RF가 아니라 RF 스타일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RF는 결국 예술로서 가버렸고 저거는 RF의 향수를 찾는 스타일로서 남은 게 아닌가. 저거는 미러리스로 피는 작지만 OVF를 쓰잖아요. 네. 하이브리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도 옛날에 DSLR 할 때처럼 미러를 굳이 넣는다 하려면 태생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다 보니까 근데 진짜로 그런 바디들이 나오면 신기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런 것도 기억나요? 혹시 소니의 DSLT? DSL 기억나죠? 알파 99 A99 저는 그때 왜 그딴 거 만들었지? 이따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근데 저는 도약기였다고 생각하고 과도기라고 맞아요. 생각하고 아무도 안 써서 그렇지 구구막투를 쓰는 사람들은 다 칭찬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게 단점이 너무 많아요. DSLT가 네. 장점은 몇 가지 없어요. 네. 이 반투명 미러여가지고 노출이 줄어든다. 뭐 핀도 따로 맞춰야 되고 괜히 커지고 쓸데없이 맞아요. 미러리스로 찍으면 되는데 그런 얘기가 너무 많았잖아요. 어차피 OVF가 아니라 어차피 EVF인데. 완벽히 단종됐나요? 네. 네. 네 지금 안 나옵니다. 혹시 모르죠? 구구 막 쓰리 나오지. 그러면 소니 손절이 근데 그 스위블이 되게 좋은 것 같던데. 맞아요. 그때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되잖아요. 맞아. 알파7 S3 나오면서. M4 수입을 나오겠죠. 근데 100%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오면 시위한다. 나도 지휘할 거예요. 사진 할 때 스위블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아, 틸트가 낫죠? 차라리 틸트가 낫고 전 이제 후지 같은 경우는 세부 틸트가 이렇게 되거든요. 파나소닉 띄고 돼요. 아 그래요? 이거 진짜 편해요. 이게 진짜 너무 좋아요. 근데 수입이 나오는 이유는 소니를 살 때 영상. 이제 영상 안 하는 사람도 언젠간 영상을 할 거고 영상을 찍을 때가 있을 거다라는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수입을 할 때 새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한 번 더 틸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찍을 때도 가끔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내가 보이니까 이렇게 찍을 때도 편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수입을도 저는 좋다 생각합니다. M4에 꼭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렇게 보면 어떤 카메라를 써도 다 좋은 건 맞아요. 그럼요. 여러분들도 말씀해주신 카메라들의 장점이 다 있거든요. 근데 단점도 다 알고 구매를 하셔야 돼요. 보통 상업 촬영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언제 어디서든 평균 이상의 수준의 퀄리티를 뽑아야 가치가 있는 카메라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서 약간 부적합한 게 이 중형 카메라. 맞아요. 인정합니다. 솔직히 연사가 안 되기 때문에 부적합하고 DSLR 같은 경우에는 미래를 못 보니까. 렌즈는 계속 생산은 됩니다. 그러니까 리뉴얼이 안 될 뿐이지. 필사 진짜 좋아요.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리뉴얼이 돼서 나왔는데 Z 시리즈로 나와요. 완전 좋게 나왔는데 그게 DSLR이 아니라 미러리스로 나왔다. 곧 DSLR의 종말이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2021년에 지금 당장 사용하기에는 DSLR도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가성비가 너무 좋기 때문에. 미러리스로 넘어가실 일이 만약에 생긴다면 니콘을 계속 잔존하실 거예요? 아니요, 저 소니. 근데 아직 니콘 미러리스를 안 써봐서 사실 잘 모르겠기는 해요. 좋아요. 그리고 수원님은 사실은 사진만큼이나 영상 쪽 포폴이 굉장히 좋으셔서 그런 부분에서 소니로 결국 넘어오지 않으실까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진은 사진만, 영상은 영상만. 그럼 그래서 영상용 바디는 소니 쓰시고요? 저는 파나소닉. 저 파나소닉이나 FX3 아니면은 뭐 렌탈해서 뭐 코모도나. 영상은 파나소닉 가성비 갑인 것 같아요. 많이들 이제 뭐 들어보시는 질문이겠지만 사진도 할 거고 영상도 할 건데 카메라 추천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단호하게 얘기하고 사진 할 거 따로 사고 영상 할 거 따로 사고 둘 다 가지려고 하기에는 니콘 유저니까 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근데 확실히 죄송합니다. 다르죠. 알파1을 사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배터리 문제라던가 네. 결국 그것도 뭐 닌자 아트모스 이런 거 달아가지고 또 해야 되고 그런 돈을 더 할 바에는 차라리 따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 아무도 캐논 안 써요? 저도 사실 캐논은 쓴 적이 있습니다. 600D. 저도 옛날에 캐논 저 350D가 첫 번째 DSLR이었어요. 2550D. 다들 글로 시작하는 저는 거죠? 후지로 시작해서 T20. 보급형 바디는 짱이네요. 아니, 여성분들 추천해주기로 이제 100D 옛날에 200D. 요즘에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200D가 나왔어요. 밑에 2 나와요. 이렇게 수입을 해서 자기 셀카 찍기 좋고 또 진짜 하얀색이 하얀색이고 진짜 가벼워. 네 진짜 가볍고 근데 그거도 이제 소니가 먹었잖아요. ZV-E10 내면서 맞아. 화이트 나오면서. 진짜 저는 이 대화가 되게 재밌는 게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빨리 왔네요. 맞아요. 그때만 해도 그 유튜브 구독자분들이나 저희 나왔던 사람들은 친 이럴리스 쪽 사람들이었는데 그때는 사실 저희가 주주가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다 특히 DSLR 상업 쪽에서는 오바풀 저를 쓰고. 훈계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당연히 막3나 막포 사야 된다. 심지어 6두막이 M3보다 좋다라고 막 저랑 설전을 벌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3년 만에 조금 많은 여론이 바뀐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하네요.
고화소 쓸모 있냐 없냐 할 때 쓸모 없는 쪽으로 계속 기울고 있었었는데 지금 저는 R4의 6천만 화소가 되게 좋다 생각하거든요. 그냥 고화소에 대한 생각이 많이 변한 게 생각이 드네요. 컴퓨터 바꾸셨죠? 컴퓨터 그래서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하신 게 아 아니라. 근데 리터칭 작업을 하면은 R4로 찍은 것들 리터칭하기 너무 힘들어. 맞아요. 고른다면 전 당연히 R4가 더 낫죠, 저도.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R4가 있음에도 일부러 M4나 M3를 현장에 갖고 나가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시는 분들이 그걸 고려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진짜 최고의 답은 R4랑 알파 9인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이 네. 알파 9 마크 2는 좀 과한 것 같고. 지금 아무도 캐논 얘기 안 해요. 근데 저는 R5랑 R6 굉장히 좋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뭐 써보지는 저 못했지만 써보지를 않아가지고. 근데 스튜디오에 계시는 분들은 오마포 많이 쓰시다가 사실 거기는 진짜 변동이었거든요. 완전 이 장비를 크게 신경을 안 쓰시다 보니까 그렇게 그냥 오마포 쭉 쓰시다가 보통 바꾸시는 분들이 의외로 소니로 갈 줄 알았는데 의외로 쉐펙스 많이 가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대부분이 소니 유저분들이시고 진짜 니콘 유저분들은 정말 없는데 보면 약간 해병대끼리 이렇게 만나면 아는 척하는 거잖아. 니콘 사진 좀 찍는 놈이네. 약간 이런 느낌. 괜히 니콘 유저의 작가님이랑 뭐 현장에서 만나게 되면 괜히 막 말 걸어주시고 저도 말 걸게 되고 약간 소니는 얼리 어답터 느낌, 캐논은 아직도 캐논을 쓰나? 약간 미러리스 말고요. 그래서 니콘은 역시 사진 찍을 줄 아는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이어서 수원님의 개인적 의견입니다. 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 근데 웨딩 가면은 서브가 사용할 확률이 높은 카메라는 750이에요. 그 포지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혼자서 일을 따내기진 못하는데 사진을 하고 싶어서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이 뭔가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750. 자, 오늘 이렇게 상업용으로 쓸 카메라 하나씩 다 알아봤는데요. 정리를 두 번째 하는 것 같아요. 정리했는데 말씀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장비 얘기가 제일 재밌죠. 이게 정리였어요? 네, 정리했다가 저는 정리 한 마디 더 할래요. 네. 이건 하긴 제가 합니다. 자, 나쁜 카메라는 없다. 내가 갖고 있는 카메라가 제일 좋은 카메라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람들 많이 쓰는 거 쓰면 돼요. 노하우도 많고 그래서 저 소니가 좋다 생각하거든요. 쓰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단점도 다 샅샅이 보완이 되는 거죠 다음 세대 때. 보완도 되어 있고 나열이 되어 있어요. 쓰는 사람이 이 단점을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이런 GFS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쓰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단점을 알 수가 없어요. 단점이 네. 없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장점이 특화되어 있지만 이제 그런 걸 아셔야 된다. 니콘 같은 경우에도 니콘 폴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긴 하거든요. 네. 후지필름도 그렇고. 근데 파나소닉은 진짜 없어요. 캐논도 엄청 유저들이 엄청 많아요.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중요한 게 그 브랜드랑 나를 일치화시키면 안 돼요. 그 브랜드를 깠다고 해서 나를 까는 게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 이거 혼동하는 사람이 진짜 많단 말이에요. 소니 쓰는데 이 소니 왜 쓰냐? 완전 쓰레기 새끼네. 이럴 수 없어요. 제 니콘 유저일 줄 알았어. 어쩐지 꼰대다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재미로 하는 거다. 저는 다 있기 때문에 좀 낯서거든요. 저도 정리를 하자면 어떤 사람과 연애를 하든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단점이 내가 개의치 않는 단점이라면 그 사람이 완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도 어떤 카메라를 사든 까는 사람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내가 개의치 않는 단점인 카메라를 고르면 돼요. A9을 사놓고 평생 싱글샷으로 쓰는 분도 좀 봤거든. 장점이 나한테 필요한 것인가, 저 단점이 나한테 필요 없는 것인가, 이런 걸 따지면 되지 않을까. 싱글샷 쓸 거면 진짜 이거 사는 게 맞아요. 맞아. 그렇죠. 왜 그렇게 하신대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 R 취향. 사놓고 크롬 모드를 쓴다거나. 이건 마치 슈퍼카 사놓고 나서 서울 도심만 달리는 거예요. 가끔 교회도 나가고 하려고 사는 차 아닐까. 근데 약간 이렇지 않아요? 너무 다 상향 평준화가 돼 있으니까 맞아요. 순전히 전 제 만족으로 산 거거든요. 이게 실제적으로 내가 필요하나 생각해보면은 고민 한 달 했죠. 네, 고민 한 달을 했어요. 아 그러면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난 평생 이 카메라 안 산다. 니콘 J5? 나 그 얘기 할래 했는데 아니 단종됐잖아요. 그 J5라는 미러리스가 있는데 성능이 너무 안 좋아서 저도 안 써봤어요. 저 써봤는데 진짜 그래요. 아 진짜 네. 그럴 것 같았어요. 완전 기대도 안 했어요. 망했잖아요. 네. 완전 그 홈페이지 없었어요. 사용해보지 않고서는 쉽게 못 고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용을 해보고 다시는 내가 돈을 주고 이거는 안 사겠다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악의를 갖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 걸 얘기하는 아, 거예요. 그러면- 장바구니 그러면 아예 안 있죠. 넣을 카메라. 그러면 있죠. 확실히 있지. 뭐요? 펜탁스. 그러니까 정말 관심이 없어서 그거 까먹고 있었던 브랜드. 펜탁스 나쁘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까먹었네? 펜타스를 입고 있었네. 근데 아무도 안 쓰니까 불편한. 본인한테 잘 어울리는 그리고 내가 써야 할 상황에 잘 어울리는 카메라가 답이지 않을까. 그거는 이제 충분히 알아보시고 1,000만 원 가지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시고요. 감사합니다. 사진은